안녕하세요.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에 이어 시장에서는 어떤 소외 섹터를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 전후로 해서 저 PBR 관련주, 자동차 섹터, 그리고 금융, 지주 중심으로 시장이 강한 수급이 쏠림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성장주들이 다소 좀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먼저 시장은 성장 섹터에서 반도체 성장주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간 소외받았었던 낙폭과대 섹터로의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성장 섹터 중에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봇 섹터는 최근 한 2-3개월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저점 구간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로봇주의 아무래도 주도주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분기 고점 대비해서 4분기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저점을 좀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갭상승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뒤에 기사를 통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좀 같이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 차트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12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저점 기준으로 거의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넘게 조정을 받아왔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 너무 좀 가파르게 움직였었던 수급 쏠림에 의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역시 2월 들어서는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7만원대 저점을 구간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의 좀 수급 흐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두산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기관이 4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월 5일 이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보니 최근 2월의 상승장에서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좀 소외됐었던 섹터임을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서 며칠 전 갭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뉴스가 좀 나왔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14.8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콜옵션을 행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분 획득을 통한 최대 주주로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부분도 삼성 로보틱스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물론 거기에는 공식적으로 지금 대답은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대답은 했었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가장 선두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차트 가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갭상승을 통해서 지금은 17만원대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들의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섹터 전반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
지속적인 하락, 거의 뭐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겨우 지금 바닥을 좀 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주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18%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손실은 조금 더 확대돼서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 로봇주들의 어찌 보면은 성장주로서의 좀 한계인 빠른 흑자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빠른 외형 성장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이미 선반영된 모습이고요. 두산로보틱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라인업이라든지 판매 채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여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확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 되겠죠. 협동 로봇 시장이 로봇 시장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 로봇 그리고 추가적인 해외 고객사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통한 질적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최근에 주가 흐름의 바닥 흐름은 긍정적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동이란 종목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 차트를 먼저 같이 보고 가실 텐데요. 대동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12월 급등 이후 대부분의 상승폭을 되돌림을 나타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12월 21일 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이 상한가에 대한 부분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태로 주가는 다시 그 12월 21일 전까지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21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대동이 이제 포스코와 특수 임무 수행 로봇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하고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동이 기존의 농기계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큰 종목이긴 합니다만 농기계 쪽에 대한 로봇 외에도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에 대한 앞으로 로봇 사업에 대한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와 어떤 식으로 좀 연계를 좀 시켜야 될까 좀 보면은 포스코의 제철손의 낙광 수거 그리고 작업 환경 개선 목적으로 한 특수 환경 임무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대한 공급 체결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 개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동은 농기계 쪽에 대한 부분, 농업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이에 대한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대동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성장 모멘텀이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주가의 시너지는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동은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대까지 다 접근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의 주가 추이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에서는 지금 워낙에 1월장은 너무 사실 좋지 않았고 2월 들어서 시장의 수급이 일부 섹터와 일부 종목 쪽으로 가다 보니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른 섹터로 그리고 순환매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소외됐었던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시세를 가져가는 주도 섹터를, 테마 섹터를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낙폭과대 섹터를 통해서 자리를 잡고 이에 대한 반등을 기다리는 이런 구간도 유의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늘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로봇 종목들 중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과의 협업, 대기업과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성장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